김영애의 불륜 스캔들과 결혼과 이혼 사유, 재혼. 김영애는 연기자로서 우리 연예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그녀의 사생활도 연기 못지않게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김영애는 70년대에 MBC에 입사해서 린비 수선화 3위인국 등의 인기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해 열혈 연기를 펼치면서 한창 주가를 크게 높여가고 있을 시기에 갑자기 유부남과의 불륜 스캔들이 터져버립니다. 김영애는 MBC 간판 연기자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을 75년도에 유부남인 음악가와 간통 사건이 터져서 간통죄로 고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녀의 연기 인생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간통죄가 존재했던 70년대의 보수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미혼녀 연기자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이자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김영애의 이 불륜 사건으로 그녀는 우리 연예계에서 퇴출될 위기를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그녀는 다시 소생할 수 있었고 계속 연기자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답니다. 당시 박동선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여자 연기자들이 줄줄이 퇴출되었던 시기였는데 재벌 2세였던 박동선이 엄청난 금품을 뿌리면서 많은 여배우들을 농락한 것과는 달리 김영애와 교제했던 상대남은 가난한 밴드마스터였습니다. 김영애가 교제했던 상대남이 가난한 음악인이라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면서 오히려 두 사람의 정사는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되었고 동시에 김영애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지면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김영애는 자신과의 불륜 스캔들의 상대남이었던 음악가 이씨와 1979년 전격 결혼을 치르면서 반전이 일어났고 아들까지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영애의 상대남이 이씨는 원래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지만 그는 전처와 이혼을 하고 새롭게 김영애와 재혼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 스캔들을 일으켰던 두 사람이 한순간의 불장난이 아니라 서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이였다는 것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이때 김영애와 결혼했던 남편 이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민우는 나중에 성장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피디의 여동생을 만나 결혼하면서 김영애와 조피디는 사돈지간이 된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혼해서 백년해로 할 것 같았던 김영애와 남편 이씨는 한동안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2000년도에 두 사람은 이혼하고 맙니다. 김영애와 남편 이씨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혀졌는데 남편 이씨의 김영애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의심 등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마찰과 불화가 생겼고 결국 두 사람은 21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김영애가 이혼할 당시에 김영애가 다른 남자 배우와 외도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김영애의 외도는 누군가가 지어낸 루머라고 여겨집니다. 김영애는 90년대 후반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울증 등 몇 가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수련원을 방문해서 기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녀가 방문했던 수련원에서 두 번째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기치료 전문가 박장용 씨였습니다. 한 수련원에 머물면서 박장용 씨로부터 기치료를 받았던 인연으로 김영애는 박장용 씨와 가까워졌고 결국 김영애는 2002년도에 5년 연하의 박장용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김영애의 황토 사업의 성공과 실패, 췌장암 발생. 이 당시 김영애는 직접 황토 미용 체험을 하면서 황토 사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남편 박장용과 의기투합해 2002년도에 황토팩 미용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황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답니다. 김영애는 34년 동안 해오던 연기자 생활에서 은퇴를 선언한 채 남편과 함께 황토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김영애는 갱년기를 맞아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연히 황토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전라북도 정읍의 황토의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황솔바이오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황토 사업을 추진해 나갔답니다. 김영애는 세계 최초로 황토를 재료로 한 황토 미용팩을 개발해내었고 이 황토 미용팩을 특허까지 받아서 자신의 공장에서 전매 생산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전반 우리나라의 황토 붐이 크게 일어나면서 김영애가 시작한 황토 사업으로 황토팩, 황토 미용용품, 황토인육 조성물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연일 승승장구해 나갔고
2002년도에 그녀의 사업은 매출 25억 원을 달성하는가 싶더니 이듬해에는 매출 250억 달성. 급기야 2006년도에는 매출 1,500억 원으로 급신장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김영애가 생산해내는 황토팩이 미국과 호주에까지 수출되면서 그녀의 황토 사업이 큰 호황을 이루는 와중에 갑자기 황토팩 쇳가루 함유 고발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영애의 황토 사업이 절정을 이루면서 잘 나가던 무렵인 2000년대 중반 이영돈 PD가 진행하는 KBS 시민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함유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김영애의 황토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황토팩 제품의 기준치를 상회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면서 황토팩 중금속 인체유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애가 판매했던 황토팩 이용용품에 엄청난 양의 반품 세례가 쇄도했고 김영애는 엄청난 사업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 김영애의 황토팩 사업은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황토팩 사업이 풍비박산나자 김영애와 남편 박씨 사이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관계도 매우 나빠지면서 두 사람은 결혼 6년 만에 전격 이혼하게 된답니다. 이영돈 PD의 보도로 인해서 너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김영애는 이영돈 PD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 재판을 벌여나갔고 김영애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해성이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그녀는 남편도 잃고 사업도 망하는 등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였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그녀의 승리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답니다. 황토 사업의 실패라는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른 김영애는 이혼한 후 사업에서 완전 손을 떼고 다시 연기자로 복귀하게 됩니다. 2010년경에 다시 브라운관으로 복귀한 김영애는 아테나, 전쟁의 여신 로열 패밀리 해를 품은 달 등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다시 활발한 연기 활동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애가 MBC 수목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촬영하는 때 자신이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지만 그녀는 촬영이 완전 종료된 후에 자신이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황토팩 사업의 실패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김영애는 그 후유증으로 2012년도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고 연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췌장암 환자로 투병 생활을 병행하게 된답니다.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김영애는 암 투병 사실이 끝날 때까지 숨긴 채로 연기를 해나갔는데 그녀는 마지막 쓰러질 때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연기자의 자세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애는 촬영이 종료된 후 병원으로 직행하여 췌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녀는 무려 9시간이나 되는 대수술을 받은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암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암에 걸려 속으로는 끙끙 앓아가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자신의 맡은 배역을 훌륭히 소화해낸 김영애의 연기자로서의 높은 장인정신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사업 실패, 이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1년 동안 수면제를 계속 복용해왔는데 한때는 수면제를 먹고 전혀 깨어나지 못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황토 사업 실패와 2번의 결혼 실패, 그리고 췌장암 발생 등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은 김영애는 자신의 천직은 연기자라고 판단하고 마지막 남은 여생을 다시 연기 활동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연기자로서 재기의 삶을 살았지만 2014년도에는 간암 판정까지 받으면서 김영애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지요. 수술을 받은 후에 6개월 만에 다시 드라마에 복귀하여 메디컬 탑팀 닥터스 등 9편이나 되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왕성한 연기 활동을 벌여나갔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영애는 2017년도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촬영하는 도중 췌장암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녀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촬영하는 도중 갑자기 췌장암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외출증을 끊어가면서 연기를 해내어서 남은 50부작을 모두 소화해내는 연기 투혼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기 투혼을 불살랐던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답니다. 췌장암에 걸려 마지막 사망 선고를 받았던 김영애는
죽기 전에 영정사진을 찍는 등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 죽음 앞두고 아까운 건 오직 연기뿐인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췌장 암투병 중에도 촬영에 임하는 등 마지막 연기 투혼을 보였던 김영애는 결국 2017년 4월 9일 날 암이 악화되어 67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영애는 그녀가 죽은 후인 2017년 5월 3일에 백상예술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KBS 연기대상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답니다. 김영애는 120편이 넘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여왕이었고, 연기의 달인이었지요. 우리 연예계 역사상 최고의 연기력을 갖춘 연기자로서 우리나라의 연예계 분야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김영애였지만,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사업 실패 때문에 말년을 불행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큰 안타까움이 남는 여배우입니다. 그녀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연기자로서만 평생을 살았다면, 김영애는 뛰어난 연기자, 진정한 예술인으로서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서 지금도 왕성한 연기 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배우입니다. 김영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와 이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연기자를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 것 같은 아쉬움 때문에, 그리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뛰어난 연기자를 잃었다는 점에서 우리 연예계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김영애의 불륜 스캔들과 결혼과